2022년 9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뉴스는 온통 환율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내 주식도 같이 빠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대체 환율과 주식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이자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환율이 움직일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환율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이라는 숫자는 달러 한 개를 사는데 원화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내려간 것입니다. 원화 약세, 달러 강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원화 강세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왜 움직일까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본국으로 돈을 가져갈 때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생깁니다. 둘째, 글로벌 위기나 불안 심리가 커질 때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립니다. 즉, 환율 상승은 종종 외국인 자금 이탈의 신호이고 그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투자자 존이 한국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였습니다. 1년 뒤 삼성전자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내려간 것이죠. 존이 주식을 팔고 다시 달러로 환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으로 10%를 벌었지만 환율 때문에 약 14%를 잃었습니다. 결국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입니다. 이것이 환율 리스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 수익률뿐 아니라 환율도 항상 계산합니다. 원화 약세가 예상되면 주가가 올라도 한국 주식을 팝니다. 환차손이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팔기 시작하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해 환율은 가파르게 올랐고 코스피는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역사상 환율이 주식시장, 아니 나라 전체를 무너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한국 원달러 환율은 평균 8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단 몇 달 만에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기업들은 달러를 빌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달러 부채가 쌓인 상태에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자 빚이 갑자기 2배가 되었습니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외국인들은 한국 자산을 버리고 달러를 들고 탈출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떠나고 외국인이 떠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이 무너지는 악순환. 이것이 환율 위기의 본질입니다. 1997년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다시는 그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모든 주식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출 기업들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해외에서 달러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비용은 원화로 지급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더 많은 돈이 됩니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원화 기준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수천억 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환율 상승기에는 내수 중심 기업과 수출 중심 기업의 주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수 기업, 특히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은 원화 약세에 취약합니다. 반면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 상승기에 실적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과 코스피의 관계는 단순히 환율 오르면 주가 내린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환율 뉴스를 볼 때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 코스피 전반에 압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보유한 주식이 수출 대기업이라면 오히려 실적 개선 기대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 구간은 종종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코스피 상승을 동반합니다. 환율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 경상수지, 글로벌 달러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모두가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원리 하나만 기억하세요. 환율은 외국인의 한국 투자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주가를 움직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